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요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전일 지수는 예상보다 좀 부진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요. 미국과 유럽 간의 이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9시 30분에 미국의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더욱더 탄탄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역시나 GDP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GDP에 이어서 또 무역전쟁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어제 저기 오늘은 친구가 되는 일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요. EU와 또 미국이 이렇게 관세 철폐를 합의를 하면서 중국에 같이 함께 맞서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국면이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한데요. 오늘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외신들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 외신 소식들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주간의 마무리인 장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네. 네네. 오늘 어떻게 좀 진행해볼까요?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즐거운데요. 한 주간의 어떤 시황적 분석과 또 무역전쟁 우려, 그리고 EU존의 무역전쟁 협상 결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 또 그다음 골드까지 어떤 한 주간의 이슈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이죠. 지금 개장 시간에서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아침과 오늘은 또 저녁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절제 마스터님 기준으로 또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많이들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자, 전일장에도 상승 마무리가 됐었던 S&P 500 지수는요,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2842.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전일장의 상승에 이은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7,452.7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36%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전일장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자, 전일장 그동안 좀 지켜왔었던 1.17 라인이 이탈이 되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여전한 1.16 후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16 810달러 선인 0.0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유로FX와 마찬가지로 골드 역시 전일장 좀 밀렸습니다. 일단 종가가 1222.1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으로 122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전일장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종가는 69.54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쉽게도 7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69.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근에서의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와 그리고 유로FX가 좀 주요 라인대가 다시 또 이탈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될 시점입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그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4.1%로 지금 발표가 됐죠. 이 수치는 4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2%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제 트럼프와 커들로의 발언이 이제 GDP 발표와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트위터를 통해서 2분기 성장률이 엄청날 것이고 또 본인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 또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커들로 역시 이 트럼프의 발언을 거들어서 미국의 2분기 GDP가 큰 경제 성장을 반영할 것이다라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요. 네, 한편 이제 지수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스북은요, 한편 이제 급락을 했었죠. 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 기술주들의 이 하락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기술적 전략가인 뉴턴은 이 페이스북의 주가가 160에서 165달러까지 더 하락할 것을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인데요. 페이스북의 경영진들이 주가 폭락 전에 다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매도를 한 사람이 바로 CEO인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3년 전부터 마크 저커버그는 이 자선단체의 설립을 위해서 본인의 주식 99%를 매도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분기 지분 1,300만 주를 팔았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트위터 관련 소식인데요. 이 트위터가 이제 실사용자 감소 발표를 하면서 개장 전에 지금 급락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가짜 계정을 단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트위터의 지수에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아마존 이어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트위터, 아마존, 인텔 모두 좀 익숙한 기업 이름일 텐데요. 실적 발표 전에 이 개장 전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시가총액 9천억 달러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은요, 좀 다소 부진한 실망스러운 실적에 개장 전 6.7%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어서 스타벅스는요, 이 2분기 실적이 중국의 여러 가지의 성장 둔화 탓으로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무역전쟁이 미국의 주택시장 역시나 강타를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매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무역전쟁이 결국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를 위협하고 또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과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증명해주는 바가 아닌가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절반 이상이 지난 버블기라고 하죠. 이 거품기 때보다는 가격이 좀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 은행 총재인 드라기 총재는 이 물가 부양을 위해서 이 상당한 촉진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편 계속해서 유럽 중앙은행 관련 소식인데요. 여전히 지난번 회의 6월 회의 때와 비슷한 발언을 내놓고 큰 변화가 없는 지금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8월 금리 인상에 확신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요, SEB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빠르면 내년 9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 여름이라는 발언에 외신들의 지금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21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공식 언어는 영어고요. 회의와 역시 또 회의록도 영어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정도의 유럽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 번역본에서는 내년이라는 말이 내년 여름까지 혹은 내년 그냥 여름이라는 이런 애매한 발언들 때문에 좀 다소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 그런 성적들인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은요,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는 좀 깜짝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장에 ECB 통화정책회의로 인해서 ECB 쪽에서 금리 인상 언제 정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일단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 발표가 된 미국의 2분기 GDP는 4.1%로 4년 만에 최고치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대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인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4.1%로 발표가 되면서 4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지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9월물이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ECB 금리 동결에 달러화가 반등을 하면서 1.16달러로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자,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됐고 사우디의 원유 수송 중단에 상승 흐름 보였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소폭 올라오면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69.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도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무역 긴장 완화와 달러 반등에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도 1220달러 중반에 가격대 이탈이 된 동시에 현재는 122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자, 앞서서 9시 반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2분기 GDP가 꽤 좋은 성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한풀 조금 쉬어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지수인데 뭐 S&P와 나스닥 모두 좀 아우르는 의견일까요? 네, S&P와
나스닥을 모두 다 아우르는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침 그 증시와에 대해서도 그 해외 선물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무역 전쟁 분쟁 우려와 그다음에 기업 실적 호조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기업 실적 호조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면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존, 인텔, 익스피디아 이런 등등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를 상승세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역 전쟁 우려가 나올 때마다 또 더불어서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지수는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도 하방 흐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캡이 좀 형성된 상태지 않나. 네. 물론 기업 실적과 호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지금 어제도 페이스북 주가 폭락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의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 흐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관망을 들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S&P와 나스닥 뭐 지수에 대해서 뭐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실적에 네, 대해서 좀 엇갈린 흐름 속에서 좀 아직 시장의 방향을 잡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지금 뭐 GDP도 좋게 나오고 있고 달러는 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달러도 그렇고 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가격대 흐름이 나온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먼저 S&P 먼저 네네. 기준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P 그 기준에 보면 고점 캡이 2,850 이 정도의 지금 고점 캡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어제 보면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윗꼬리가 달린 상황은 다 아실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장중 거의 19%나 하락하면서 지금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남으로써 나스닥 기술주가 아주 큰 폭으로 또 하락하고 또 그런 반면에 산업주인 다우존스 이런 보잉 회사 이런 것들은 또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캡에 대한 우려와 지금 기업 실적 호조 사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망 의견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그럼 매수세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뭐 이길 월요일 날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2,850%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네.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흐름을 오늘 지켜봐도 쉽사리 지금 매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P는 지금 2,850선이 좀 확실하게 돌파 시에 좀 매수적으로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비교해서는 오늘장 뭐 시작이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근데 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가격대는 어떨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의 강한 저항대로 가면 7,400 라인입니다. 7,400 선이요? 네. 7,400, 7400 라인인데 네. 이 라인이 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방 흐름을 조금 이어가기 어렵지 않나. 금일 기준에도 그렇고요. 지금 밑에 7,400의 하방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금일 시세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7,360 라인까지 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 주가에 대한 지금 지수 우려심도 지금 경계가 강화된 상태이고 기업 실적 후조가 만연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드린다면 우선 7,400 흐름이 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7,400 포인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 장중에는 좀 매도 흐름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S&P에 대해서는 매수 쪽 의견을 주신 거 보아하니까 일단 좀 위쪽으로 갈 여력이 좀 남은 것 같고 나스닥은 이미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좀 빠지는 그 흐름 추세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에 대해서는 7,400선 이탈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도와드렸고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장 네. 개장 이후에 뭐 이런 가격대 주요 가격대가 뭐 돌파 흐름이라든지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도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네. 본장 개장에 지금 네. 1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교육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라인 부근 근처라든지 네. 본장 개장 시간이 앞두고 있으면 매매를 좀 보류하시라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밑에 물론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하방 저항대가 좀 촘촘한 편입니다. 7,400포인트까지 하지만 본장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본장 개장 흐름을 지켜보신 후에 네. 어떤 방향성의
만들어지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좀 관망이라는 전반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좀 가격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첫 번째 지수부터 지금 질문이 함께 추가적으로 접수가 돼서 함께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끝자리 3951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S&P를 지금 좀 보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S&P 500을 2880.75에 매수 한 계약 진입 중입니다. 진입을 하셨다는 말일까요? 네, 지금 보유하셨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직 수익 중인데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말씀 물어보시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포지션이 있으시네요. 네, 포지션을 보유 중이신데 네. 저는 뭐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조금 그 전문가의 자질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S&P 같은 건 시가라인 근처입니다. 2842.50포인트인데요. 오늘 시가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상방 지지대를 넘어서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수익 구간이시니까 일계약이시고 청산을 좀 하시고 수익을 확보하신 다음에 본장 계장 흐름 위에 시가 밑으로 눌리게 되면 매도세가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고 접근 방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가 좀 추세라든지 현재 시장에 맞는 가격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이라서 지금 좀 정리를 하시고 네, 좀 그렇습니다. 다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840에 매수로 접근하신 시청자분은 지금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가격대 보시라라는 참고 말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 상황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함께 뭐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금 뭐 GDP 발표도 됐고 지금 지수에 관련돼서 뭐 실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소식들이 좀 정리가 됐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 뭐 GDP 발표 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이제 GDP가 발표가 되면서 트럼프 트위터에 지금 3분 전 소식인데요. 위대한 GDP 수치가 방금 발표됐다라고 말하면서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소식이 또 외신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개장 전이지만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이어지는 이렇게 기업 실적들 그리고 지금 GDP 발표에 지수가 좀 상승 견인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장 전에요. 즉 GDP 발표 전에 이 트럼프에 이어서 커덜로까지 GDP 띄우기 발언을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를 지금 계속해서 부풀리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요. 큰 경제 성장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은요. 이 국내에 있는 이제 미국민들의 이 표심을 좀 아무래도 이제 반영한 것, 그들의 이제 좀 그들을 신경 써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고요. 지금 예전에도 6월 초에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1시간 전에 지표가 기대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주요 인사들이 경제 지표 발표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거의 없던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트럼프를 비롯한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민심을 움직이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소식이었고요. 한편 이제 제가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치와 또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죠. 한편 지금 이렇게 EU가 트럼프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중국을 함께 좀 공략을 하겠다. 함께 협조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커덜로도요. EU가 미국을 돕기로 했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EU가 미국의 이 대중 무역 전쟁을 좀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EU가 뭐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면서 함께 앞으로 지금 힘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맹국 확보에 좀 힘써왔던 중국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제 더 수세에 좀 몰릴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협상도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농가에 대한 이 지원책을 또 트럼프는 발표를 했고, 또 지금 퀄컴이 NXP 반도체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의 반대로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을 무역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역시 보도인데요. 계속해서 통화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 확산될 분위기다라는 외신 쪽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지금 이제 페이스북 급락에 이어서 트위터 역시 실사용자 감소의 개장 전이지만 지금 14%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가짜 계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트위터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본인 자사에 좀 이제 주가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사실 7월 27일 이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가짜 계정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일전에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적에는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트위터가 지난달 7일에 S&P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러면서 최근에 이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위터에 지금 말씀드린 GDP 이야기 말고도 미군 유해가 지금 북한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김정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다면서 이 칭찬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번 조치가 이뤄졌지만 북한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면서 미군 가족에게도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일리노이주 한 이제 그래니시티 공장에서 이제 연설에서도 미군의 유해 송환 소식을 접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행보에 좀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EU에 이어서 이제 중국에 좀 집중할 것 같고요. 또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토의 지금 협상에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일단 S&P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GDP 발표 전부터 뭐 경기에 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또 실적과 주가에 대한 상승을 또 자신의 공으로 돌렸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일단 GDP에 대한 뭐 각 인물들에게서 좀 발언이 쏟아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전일장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는 1.17달러가 이탈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좀 소폭 올라오면서 1.16920달러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유로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유로FX 업입니다. 지금 뭐 어제 통화정책 회의 통해서 뭐 관련된 금리 발언도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좀 위쪽의 가격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는 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서울경제 아침 증시화에서 네. 이런 더 매도세를 이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방으로 좀 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달러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달러는 전고점을 찍었고 8월부터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지금 리스크 심리일 뿐 해당 컨센서스는 잘못되었다. 이런 좀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저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 호조. 그래서 전고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고점을 만약에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 압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캡이 한 95불 정도 라인 근처에서 좀 네. 넘어가는 흐름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오늘 데일리 추세가 아닌 유로는 어제 드라기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에 의해서 하방세를 이어갔지만
하지만 매수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을 일봉상 추세에서 좀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유로와 통화 상품 정도는 골드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의 의견과 마스터님의 의견 좀 일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전고점을 찍었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네, 이어간다는 전망 하에 유로 FX 전략이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방 흐름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그리고 94불 라인이 무너진다면 네. 93라인 정도까지 매도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다른 통화 상품들에서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시황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4.51인 달러 인덱스인데 93.3까지도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93.3까지 눌린다면은 반대로 유로 FX에 대해서는 그 93.3이 유로로 좀 만약에 좀 환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말씀이실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네네. 네. 물론 선제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1.1800 라인을 넘어가야 되겠지만 달러가 93.3까지 눌린다면 네. 1.1800 라인까지는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달러가 강한 지지 라인은 93불이 무너진다면 유로 FX는 1.2불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유로 FX에 있어서는 상방 쪽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93라인까지 좀 눌렸을 때는 유로 FX 1.18달러까지에 대한 반등 상승을 좀 보시고 달러 인덱스가 93도 좀 이탈이 되는 흐름에서는 1.2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1.169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매수적으로 봐야 했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부터 매수로 좀 들어가고 좀 진입을 해야 좀 괜찮은 가격대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이제 장기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1.16 라인 정도에 지금 진입을 한다면 저는 매수 베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로존 경기 지표에 대해서 어제 드라기 총재가 물론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내놨지만 유로존 경기 지표에 대해서 좀 호재가 나오고 있고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선제 조건을 좀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었고 과연 유로존이 무한정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유로존도 나중에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긴축 재정으로 돌아설 테고 이 시점에 관해서 그래서 1.6 라인 정도의 근처에 온다면 매수를 좀 잡아보시고 물론 손절가를 일봉 추세라도 잡아야 됩니다. 1.5 라인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1.5가 네, 그렇습니다. 네. 1.5가 1.15겠죠. 1.15 라인이 무너진다면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래서 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1.16625까지 조금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왔을 때 장기 추세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오늘 또 다행히 달러 인덱스가 하방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유로도 지금 시가 라인을 좀 넘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 추세에 관해서는 지금 매수 시점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요. 1.169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매수를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에 대한 포인트는요. 1.16 초반대까지 좀 눌렸을 때 그때 매수로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일단 1.15 라인까지도 좀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는 또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바로 10시 31분 지나가면서 자,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개장 시세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자, 먼저 개장 이후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지수 S&P 500은 일단 보합에서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2,842포인트로 0.06%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개장 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상승 추세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7,447.50포인트로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1.16890달러 선으로 소폭 눌립니다. 0.03%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소폭 올라오면서 1223.5달러 선으로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지금 다시 또 보합권 공방입니다. 69.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본장에서는요, GDP 호조의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 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아직 개장 뉴스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망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일단은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GDP 소식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좀 의견일까요? 반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GDP 물론 호조가 나왔지만 트럼프의 자화자찬인 것 같고요. 월가의 예상보다는 수치가 좀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네. 법인세 인하 감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기업 실적가 호조로 나온 측면에 비해서는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월가 예상보다 좀 낮은 GDP 수치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이 2,840난에서 매수 접근을 했는데 본장이 개장하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 좀 정리를 하셔라 수익권에서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포인트도 2,841.7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간에서 지금 수렴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2,844.5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방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35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와 그 GDP 관계는 좀 트럼프의 자화자찬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솔직히 주관적인 견해는 지수가 기업 실적 호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좀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GDP 소식에 의해서는 일단 좀 호조세로 좀 탄력 받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 안에 분석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FX와 좀 개장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유로 쪽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앞서서 오프닝 이슈도 말씀해드렸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어제장에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고, 네.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GDP의 지금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호조세로 나오면서 하지만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어갈 것이지만 지금 소폭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외신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달러가 이 GDP 발표 전에 그 기대로 상승세를 5일째 지금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강달러의 비판 발언에도 고공행진을 계속 해왔고요. 사실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무역 긴장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조금 하락분을 만회를 했었죠. 바로 이제 EU와 미국이 서로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FOMC가 여전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반복하면서 불리한 상황으로 다시 몰렸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종료를 하고, 그리고 2019년 여름까지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똑같이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로에게는 그닥 좀 호조가 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의 하락과 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좀 지지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GDP가 발표가 됐지만 예상치가 4.1% 물론 이제 기관마다의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는 서로 상이했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2%였고요. 그러면서 IG 시큐리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또 위험 자산의 선호의 추세를 계속해서 달러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NG 은행 역시 이 달러가 GDP 발표 후에는 좀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스터님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유는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이 사재기 등으로 지금 사실 GDP는 좀 부풀려진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소식이 지금 로이터 소식으로 지금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15분 전 정도의 이제 기사입니다. 사실 이제 소이빈, 대두와 여러 가지 소비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을 4.1%로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관세 발효 전에 이를 대비한 여러 가지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서 이 수치가 다소 조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닌 조금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4년 3분기 이래로 정말 가장 강한 지금 GDP 수치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좀 탄탄하다는 증거라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편 다시 이제 CNBC 기사로 돌아가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은 7월 30일, 31일 다음 주죠. 네, 이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달러엔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지속적이고도 또 대규모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파운드화는요, 영란은행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상승을 했지만 여전한 강달러와 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소폭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면서 여기까지 유로 FX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를 비롯해서 파운드 그리고 일본 옌까지도 함께 짚어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강세와 브렉시트 불확실성의 상승을 좀 상쇄하면서 파운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0분 정도 지나간 시각이고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0분 정도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보합권 그리고 하락 전환에서 보합권까지 지금 좀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이 상승분 S&P는 이미 하락 전환됐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전환이 이제 막 된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10분이 지나니까 네, 바로 마스터님의 분석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인 코멘트 주실까요?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솔직하게 하락 전환을 좀 예상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GDP 발표가 호조로 나온다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호조 발표를 저희 신세계에서 말씀드렸듯이 4.1%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네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최고치가 나왔다고 자화자찬을 트위터에서 했지만, 월가 예상이 4.4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시황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 주가의 어떤 하락세가 시장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좀 심어주지 않았나, 마음속 깊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페이스북 주가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업 실적 호조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역 분쟁 우려가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구나.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지금 S&P는 나스닥에 조금 선반영돼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페이스북에 대한 큰 급락과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었던 트위터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전일장에 나스닥만 홀로도 1%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본장에서는요. 네, 또 선반영된 이후 현재 부분에서의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하락 전환된 이후에 나스닥은 7,419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7,400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도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제 11분 지났는데 저희 신세계 12시 이전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로FX와 개장 이후에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자, 개장된 지 12분 지나갔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금 뭐 개장된 지 12분 지나면서 지수 선물 쪽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 개장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셨다나 네. 지금 바로 또 이제 네.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 개장 이제 할 때는요, 좀 상승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래도 이제 GDP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마스터님 말씀 맞다나 이 GDP에는 뭐 looks great. 이제 트럼프 말 맞다나 아주 위대한 GDP 수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경제 에코노미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ING 은행에서도 이 GDP 수치가 조금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 즉 이제 7월에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를 한 영향이다라는 분석도 이야기를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지금 경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이 부분이 사실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3분기는 아무래도 소비에 있어서 좀 하락세, 조금 침체를 좀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세금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승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2분기에는 무역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좀 기대주들이 대장주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이 GDP의 상승분을 조금 상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DP 결과로 무조건 좀 호황세를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커들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발언을 전통적으로 없었던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사실 좀 개입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선전에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술주 부진 우려감이 좀 등등하게 되면서 일단 나스닥도 하락 전환이 된 상황으로 S&P와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지수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 질문입니다. 끝자리 4593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마스터님 지수 전략 대단하십니다. 그럼 돌파 매수 구간은 어디일까요? 라고 문자로 연락 주셨는데 아마 S&P에 대해서 2,450선이라고 하셨잖아요. 2,850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나스닥은 일단 매도적인 접근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매수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도세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세 구간을 좀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금일은 좀 매수 조건을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거의 본장 개장하자마자 7,450포인트에서 무려 지금 거의 35포인트, 140틱 정도가 하방 원웨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접근을 이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은 뭐 1차적으로 7,410 라인에 지금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7,410 라인이 무너진다고 판단한다면 2차적으로 저항대가 7,400 라인인데 7,400 라인이 무너진다면 오늘 하방 하락세가 정말 검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오늘 하락 원인을 좀 찾아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방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매수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데이 관점으로 접근하실 시청자분이시라면은 일단 당일 오늘장에 대한 대응은 매수적인 접근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워낙 지금 GDP 발표가 최고치로 나왔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GDP 기대 이하 미 국채가가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 달러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달러 가격대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달러가 지금 94.5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뭐 국채에 대한 부분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제가 10년물 국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전일장까지는 하락세로 이어졌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0.12% 상승을 합니다. 119-14.5선에서 오늘 현재 부근에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속보 내용을 저희가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함께 전달해 드리는데요. 미 국채가는 상승하고 있고 달러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7분 지나갔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또렷하게 좀 안착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워낙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속보 내용 좀 박남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캐스터 지금, 속보 내용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3분 전이네요. 3분 전 마켓워치의 속보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주가 폭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시장의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경영진들이 주가 폭락 전에 다수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하루 만에 최악의 지금 폭락분을 상쇄하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속보에 떴습니다.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떠서 제가 초이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이 대장주기 때문에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IT와 기술주들을 그동안에 상승 견인한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분에 있어서도 다소 좀 우려가 많았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예전에 그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 이제 말보로를 20% 할인을 하면서 1993년에 주가가 폭락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페이스북과 좀 비교한 기사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말보로가 이 필립 모리스의 주가를 다시 좀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몇 달이 걸렸지만 페이스북은 금방 상쇄할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처럼 그 예상처럼 페이스북이 주가를 다시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선물 쪽에 대한 지금 실적에 대한 뉴스 구체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된 지 20분 정도 된 시각인데요.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정리해드립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다시 또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2,841포인트 소폭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보합권으로 다시 또 떨어지는데요. 7,425.25포인트 선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1.16950달러 선인 0.08%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23.4달러 선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요,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졌는데요. 69.37달러 선인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1부에서는 지수와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한 개장, 그리고 유로 FX까지 다양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 내용은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크루드오일, 골드, 그리고 상담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